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깊은 어둠 속에 있고, 또 어떤 이는 그 어둠을 뚫고 빛을 찾는 중일 겁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미연 씨도 그랬습니다. 한때 그녀의 삶은 지옥 같았지만 결국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강미연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꿈꾸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앞에 김연도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연 씨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미연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도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당신이 제 곁에만 있다면 충분해요. 그렇게 결혼까지 골인한 두 사람.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현도 씨는 다정했고 미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결혼 후 김연도 씨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핑계를 대며 일을 그만두더니 집안 살림과 생계는 전부 미연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현도 씨, 이번엔 꼭 오래 다닐 수 있겠죠? 아, 미연. 그럼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조금만 믿어줘. 알겠어요. 뱃속에 우리 아이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약속은 몇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일이 없다는 핑계로 그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온 현도 씨는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현도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제발 그만해요. 미연 씨는 두려움에 떨며 한쪽 구석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심지어 그는 임신 중인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미연 씨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임신 5개월이었지만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저기, 아가씨. 여기 계산 잘못된 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계산해.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한숨이 나올 정도로 어지럽혀진 집과 남편의 폭언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남편이 마신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바닥에는 라면 국물이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현도 씨, 왜 또 이렇게 어질러놨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제발 좀 치워주면 안 돼요? 내가 왜 치워? 네가 돈 버는 김에 집안일도 네가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하느라 이런 거예요? 뭐,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만 떠들어. 현도 씨는 그녀의 말을 듣는 대신 소파에 누워 TV를 켜더니 오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월급날의 치욕. 월급날만 되면 미연 씨는 하루 종일 초조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번 돈을 빼앗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녀는 돈을 지키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트에서 봉투에 돈을 넣어 바로 아이 용품을 사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아이를 위해 꼭 필요한 거야. 절대 뺏기면 안 돼. 마트에서 기저귀와 아기 용품을 사고 집으로 들어온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가방 안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현도 씨는 귀신같이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미연, 돈 어딨어? 현도 씨, 그건 아이 용품을 산 거예요. 남은 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가방 내놔. 정말이에요. 제발, 이 돈만은 손대지 말아줘요. 너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현도 씨는 미연 씨를 밀쳐버리고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돈을 빼앗아 가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네가 벌면 뭐하냐? 내가 필요할 때 써야지. 미연 씨는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디며 몇 달이 미연 씨는 어느덧 임신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배가 땡기고 아래가 빠질 것 같이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어서 8시간을 내내 서서 일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도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미연 씨는 극심한 통증에 갑자기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또다시 술에 취해 집에 있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미연은 너무나 무서워서 현도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도 씨, 제발 전화를 받아요. 너무 아파요. 미연 씨는 남편에게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미연 씨, 아이가 건강해요. 정말 잘 버텨주셨어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 혼자 알아서 잘했잖아. 이미 지난 일 가지고 계속 피곤하게 굴지 마. 그의 뻔뻔한 태도에 미연 씨는 더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어떻게든 너를 지켜줄게.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출산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아기와 함께 하루 종일 마트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은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그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어느 날 미연 씨는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도 씨,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우리 아이 생각은 안 해요? 정말 당신은 왜 이러는 거예요? 그녀는 소리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그녀를 비웃기만 했습니다. 아이, 그딴 거 내가 알바야? 네가 키우면 되지. 미연 씨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된 걸까? 그녀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남편의 무책임함과 폭력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아침에는 집안일을 하고 첫째를 유치원에 보내고 어렵게 생긴 둘째도 어린이집으로 보내고는 힘든 몸을 이끌고 캐셔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잘 쉬어주지 못한 탓인지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서인지 매일 고통스런 일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심해서인지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버텨야 하는데. 미연 씨는 아이들을 위해서 버티고 또 버텼지만 육체적 고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소화가 안 돼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쓰러지겠네. 우리 아이들 때문이라도 쓰러지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비조차 감당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견딜 수 없을 만큼 복통이 심해진 어느 날, 미연 씨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 씨, 검사를 해본 결과 위암일기로 보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암. 이요? 설마요. 저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도 있고. 미연 씨는 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제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이들은 어떡하죠? 저는 그저 아이들 때문에 살아왔는데요. 의사는 차분하게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미연 씨,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잘 치료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마음을 다잡고 치료에 집중하는 겁니다. 의사가 뭐라 말했지만 미연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버텼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들도 어린데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걱정과 후회와 억울함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미연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받게 되었고 어느새 중학생이 된 아이들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옆에서 다 보았기에 아빠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수술을 잘 받았고 이제 항암을 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항암 치료를 위해 보험금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방문한 날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아니요. 전 받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미연 씨, 진단금은 이미 수령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지급되었는데요. 남편분이 대신 수령하셨습니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금 1억을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녀는 남편을 찾아서 따졌습니다. 현도 씨,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돈은 내 목숨이 달린 돈이에요.
뭐, 목숨. 네가 뭐 대단한 거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그 돈 필요해서 썼어. 그 돈은 내 항암 치료랑 우리 아이들 학원비랑 우리 가족 생활비라고요. 그 돈은 쓰면 안 돼요. 가족, 웃기네. 내가 가족을 위해 한 게 없는 줄 알아? 그의 뻔뻔한 태도에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남은 돈이라도 주세요. 저 진짜 그 돈 없으면 죽어요. 항암할 돈이란 말이에요. 당신 아이들까지 고아로 만들 순 없잖아요. 됐어. 그만 징징대. 여기 300만 원. 더 이상은 없어. 그는 돈을 던지듯 건네며 나가버렸습니다. 미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에 쥔 돈을 바라봤습니다. 300만 원이라니.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현도는 미연 씨의 암진단금으로 받은 1억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하고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연은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던 김선희 씨는 미연 씨의 사정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연 씨,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돼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항암 치료부터 받으세요. 저도 도울게요. 선희 씨. 고마워요. 어떻게든 갚을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미연이 착하게 산 것을 아는 이웃들은 미연의 편에서 미연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미연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은 여전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 나가려 할 때마다 그는 막아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료. 네가 치료받고 살아서 뭘 하게? 돈도 없으면서 뭘 하려고 그래? 현도 씨, 제발요. 저도 살아야죠. 그래야 아이들도 살아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삶을 위한 사투.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던 어느 날, 미연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야 해. 간호사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연 씨,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요즘은 위암 초기 치료 성과가 좋아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저 정말 나을 수 있겠죠? 물론이죠. 지금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미연 씨는 주변의 위로와 응원으로 조금씩 몸을 회복해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도 씨, 당신이 내게 한 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당신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미연 씨의 이혼 결심과 끈질긴 인내. 미연 씨는 항암 치료를 마치고 조금씩 몸을 회복하며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한 가지 결심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현도 씨와의 이 지긋지긋한 관계, 더는 못 참아. 그녀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법률 상담도 받으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어도 괜찮을까? 아니,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순 없어. 3개월 뒤 미연 씨는 마침내 이혼 소송장을 작성해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자마자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네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웃기지도 않아. 절대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현도 씨, 우리에게 더는 희망이 없어요. 제발 이제 그만합시다. 이건 당신을 위한 일도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한 일이에요. 아이들. 내가 혼자 키우겠다고. 웃기지 마. 난 죽어도 이혼 못해. 남편은 서류를 찢어버리고 문을 쾅 닫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미연 씨는 찢어진 서류 조각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나를 괴롭히겠다는 거구나. 아이들과의 시간, 위로와 희망. 남편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미연 씨는 아이들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은 엄마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이 미연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들죠? 우리 때문이라도 아빠랑 계속 사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뭐라고? 너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다 알아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는 게 부끄러울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선택해요. 미연 씨는 큰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견뎌왔지만 정작 아이들은 엄마를 더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딸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 컸어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어. 아이들의 위로는 미연 씨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다시 찾아온 시련.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와 폭언을 퍼붓고 술에 취해 또다시 소란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 폭발적으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내가 날 버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현도 씨, 그만해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생각 좀 해봐요. 내가 네 덕에 살았냐? 네가 뭐 잘났다고 이혼 타령이야. 그날 밤 미연 씨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왜 시작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끌려다니며 살아야 하지? 아이들의 성취와 새로운 희망.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점점 성장하며 자신들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며 장학금을 받았고, 딸은 미술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 장학금 받았어요. 이제 엄마 걱정 덜어드릴 수 있어요. 엄마, 나 상 탔어요. 이건 엄마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덕분이에요. 미연 씨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혼도 반드시 해낼 거야.
그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다. 미연 씨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괴롭힌 남편과의 싸움을 이어가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거야. 내가 이 길을 걸어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녀는 남편의 거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자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연 씨는 남편을 향한 소송장을 또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엔 더 단호한 마음으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이제 내 차례야. 당신이 나를 괴롭힌 시간은 끝났어. 그러던 어느 날 미연 씨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오랜만에 연락한 남편 현도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리 뭔가 들뜬 듯 하면서도 차가웠습니다. 미연, 나야. 요즘 잘 지내냐? 현도 씨, 웬일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이제는 우리 그만하자. 이혼하자고. 순간 미연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이혼을 거부하던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갑자기 왜요? 그동안은 그렇게 반대하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요? 그냥 나도 이제 새 출발 좀 해야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미연 씨는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드디어 이 고통스러운 결혼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그럼 서류 준비해서 보내세요. 저도 도장 찍을 테니까. 전화를 끊은 후에도 미연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이혼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로또 당첨. 며칠 후 미연 씨는 도현 씨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TV 뉴스를 보다가 로또 1등 당첨자에 대한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첨자의 이름이 낯이 익었습니다. 김현도. 설마.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그의 이름을 확인했고 그가 50억 원이라는 거액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미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였구나. 돈 때문이었어. 나와 아이들을 버리고 혼자 돈을 쓰려고 이혼하겠다는 거였어. 도현 씨의 뻔뻔한 계획에 미연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편으로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현과의 대면. 미연 씨는 도현 씨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는 새 옷에 새 신발까지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때? 나 달라졌지? 이제 좀 살만해졌다니까? 당신 로또 당첨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 맞아. 솔직히 말할게. 난 이 돈으로 새 출발하고 싶어. 너랑 애들은 더 이상 나랑 엮이지 않는 게 나을 거야? 엮이지 않는 게 낫다고? 당신은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가족? 웃기지 마. 너도 알잖아. 우린 이미 끝났어. 그러니 이혼 서류나 빨리 처리해. 그의 차가운 태도에 미연 씨는 분노를 느꼈지만 더 이상 싸우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또 돈 달라는 거야? 돈 얘기하면 안 돼. 아니요.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이혼 후에도 아이들 양육비만큼은 제대로 지급하세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죠. 알았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미연 씨는 남편이 준 이혼 신고서를 작성한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에 잠시 망설였지만 곧이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미연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남편분이 김연도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여기 세안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미연 씨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뭐라고요? 현도 씨가 죽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서둘러 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연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뒤엉켰습니다. 현도 씨가 정말 죽었다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이 사람은 늘 어딘가에서 날 괴롭히고 있을 것만 같은데. 옆자리에서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돌아가신 거야?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냥 빨리 가서 확인해 보자. 병원에서의 확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미연 씨와 아이들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즉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연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남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몸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사람 맞아요. 제 남편, 김현도입니다. 아이들은 침묵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미연 씨는 눈을 감고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쓸쓸한 장례식. 며칠 뒤 남편의 장례식이 차려졌습니다. 그러나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 한두 명이 얼굴을 비췄을 뿐 가족이나 친척들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미연 씨는 장례식장 한편에서 조용히 앉아 남편과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그렇게 날 괴롭히더니 결국 아무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떠나는구나.
참 쓸쓸하다. 아이들 역시 아버지에게 큰 애정을 느끼지 못한 탓에 슬픔보다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좀 편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 이제 정말 우리가 잘 살아볼 수 있을 거야. 딸도 작은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가버리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엄마가 더는 힘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미연 씨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너희에게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줄게. 약속할게. 남편의 사망 신고를 마치고 며칠 후 미연 씨는 그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 방치된 서류들, 접수하지 못한 이혼 서류, 그리고 로또 당첨금과 관련된 문서까지. 그녀는 문서를 들여다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금 50억. 이걸로 무슨 계획을 세웠던 거지? 결국 한 푼도 못 쓰고 떠났네.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의 고통과 분노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돈이 우리에게로 온다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겠지. 이걸로 끝이야.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생명보험금과의 재회. 며칠 후 미연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강미연 씨 되시죠? 저는 금양보험회사입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상대방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연 씨 남편분 앞으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2억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순간 미연 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생명보험금이요? 제가 힘들어도 계속 납부했던 그 보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납부해 주셔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버틴 게 헛되지 않았구나. 결국 아이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아이들과의 기쁨. 미연 씨는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아들은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젠 우리도 좀 숨 쉴 수 있겠죠? 그래. 아들. 엄마가 이제 너희를 위해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을 거야. 딸도 엄마에게 안기며 말했다.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이제 우리도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 너희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정말 고맙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새로운 집, 새로운 살. 미연 씨는 바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반지하 집은 비가 새고 습기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곳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부동산에서 새로 알아본 아파트를 방문한 날,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속 깊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곳인가요, 엄마? 그래, 이제는 비가 새지 않는 따뜻한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새로운 집에 입주한 날, 아이들은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도 이젠 좀 쉬세요. 그래.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50대 중반, 새로운 다짐. 미연 씨는 어느새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주름이 늘긴 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아이들도 성장했고 이제 나도 행복을 찾아야지. 그녀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뤘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여행, 그림 배우기, 요리 강습 등. 그녀는 메모장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런 엄마를 보며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메모장에 뭐 적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는 나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걸 찾아보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마지막 다짐. 미연 씨는 따뜻한 봄날 집 앞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웃을 차례야. 아이들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내가 끝까지 응원할 거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도 씨, 그동안 고마웠어. 너랑의 시간이 아팠지만 덕분에 난 더 강해졌어. 그리고 이제 너 없이도 행복할 거야. 미연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자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기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연 씨는 긴 어둠을 지나 마침내 밝은 빛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봄날을 선물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